안녕하세요. DM성형외과 유원민입니다. 주름이 생기고 처짐이 생겨서 리프팅을 고민하시는 분이 많고, 특히 요즘 연령대를 불문하고 리프팅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과연 연령대별로 어떤 리프팅이 적당한지, 어떤 방법이 나한테 맞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령대별로 어떤 방법이 적당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원칙만 말씀드리면 나이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처짐의 정도겠죠. 그래서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20대에 있는 분이라도 어떤 윤곽 수술이라든지 양악 수술 또는 선천적으로 처짐이 심한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사실 당연히 수술이 필요한 경우지만, 공통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개 이제 한 30대 정도면 어느 정도 탄력이 유지되어 있고 처짐은 아주 심하지 않고 약간 본인이 느낄 정도 미세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정도에는 수술이 아닌 다른 방법, 시술적인 방법이 있겠죠. 울세라든지 실리프트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어느 정도 본인이 느낄 만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하지만 40대가 되면은 눈에 띄게 처짐에 의한 마킹이 생기면서 이 눈밑이 꺼지기 시작하고 팔자도 깊어지고 어느 정도 턱선이 약간 내려오면서 얼굴이 좀 길어지고 얼굴 쉐입이 변한 느낌을 본인이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시기가 되면 시술적인 방법으로 본인이 만족할 만한 효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나타난 마킹에 대해서 마킹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수술적인 방법이 동반되어야 되는데, 부분 거상을 하시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술적인 방법, 실리프트, 지방흡입 이런 걸 첨가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나이대를 생각할 수 있고, 사실 50대가 넘어가면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부분 거상만으로도 본인이 만족할 만한 효과를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턱선이 많이 내려와 있고 턱 밑에 목처짐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부분 거상으로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당장은 팔자하고 눈밑 꺼짐만 좋아져서 부분 거상으로 만족할 만할 것 같지만, 막상 수술을 또 하시고 나면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거상을 결국은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50대 이후의 나이에서는 거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또 저한테 수술 받은 분들 중에서도 원장님 이 좋은 효과를 좀 유지하고 싶은데 제가 미리미리 울세라도 받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많고, 또 아주 젊은 분들도 처짐이 생길 거니까 예방 차원에서 다른 시술이나 이런 거를 받는 게 좋지 않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시술이든 수술이든 처짐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시술 같은 경우 실리프트 정도만 돼도 눈에 띄는 어떤 처짐이 보일 때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예를 들어서 울세라라든지 레이저 종류 리프팅 방법에 대해서는 예방적으로 시도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말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은 울세라의 예를 들면은, 울세라는 열 화상을 입혀서 조직에 단백질을 응고시켜서 파이버를 짧게 하면서 리프팅을 유도하는 이런 원리를 볼 수 있는데, 반복되거나 강하게 하게 되면 파이버가 끊어지면서 오히려 처짐이 더 생기는 그런 원리가 적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술할 때 보면 아주 울세라를 진짜 너무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많이 받으신 분들은 분명히 손상을 입어서 유착이 생겼으면서 실제 스마스는 얇고 굉장히 탄탄하지 못한 처짐이 원인이 된 그런 걸 많이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짐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리프팅을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런 종류의 부작용도 생각해야 된다, 이런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아시는 상식적인 얘기인데, 당연히 우리가 이제 비술적인 방법으로 눈에 띄는 어떤 모양의 변화를 얻기는 어렵고, 대개는 사실 이제 약간의 느낌 정도예요. 하지만 그게 겉으로 어떤 쉐입에 영향을 거의 못 주기 때문에 효과는 미미하지만, 당연히 우리가 일상생활의 복귀가 빠르고 회복 기간이 거의 필요 없고, 이런 게 우리가 시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수술은 반대로 당연히 우리가 물리적으로 우리가 느슨한 거를 잘라내고 타이트하게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눈에 띄는 효과를 확실하게 볼 수 있고, 처짐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어느 정도의 눈에 띄는 수술 자국을 남길 수 있고 또 회복 기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점의 차이가 있겠죠. 이렇게 설명하시는 원장님들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자꾸 이렇게 와서 상담을 하시면서, 정말 50대, 60대가 되신 분들도 어떻게 수술 안 하고 가능하다는데 그런 걸 자꾸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불가능한 얘기고, 처짐이 진짜 눈에 띄게 많이 생기는 50, 60대 정도가 되면은 눈에 띄는 변화를 어떤 반복된 시술로도 얻을 수 없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염두에 두지 마시고, 그렇다고 꼭 수술을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본인이 그런 걸 잘 파악하고 본인이 진짜 처짐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을 찾는다 그러면 수술적인 방법에 대해서 고려하고 잘 공부하고 또 마음의 준비를 하셔서 이걸 받는 방법만이 시간 낭비, 금전적인 낭비를 예방하는 길이다, 이런 점을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대별로 어떤 리프팅이 도움이 되는지, 어떤 리프팅은 소용이 없는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리프팅을 고려하시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DM 성형외과 원장 유현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